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선하다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를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고소장에 고소하실 내용 간단하게 쓰시고 가지고 계신 그런 자료들 전부 모아가지고 경찰서에 내면요. 사안이 아주 간단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도 적은 분량이라고 한다면 경찰서에서도 그 접수는 받아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소하려고 하시는 그런 죄명도 다양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도 뭐 수십 장, 수백 장 이 정도에 되는 분량이 되게 되면은 경찰서에서 고소 내용들 정리하고 다시 제출하라고 반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하고 죄명도 특정을 해서 이제 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양측이 만약에 팽팽하게 다투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의 경우에는 자칫 이제 허술하게 진술을 하시게 되면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불송치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불복 절차를 단계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실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단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같은 사안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검토를 해봤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최초의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한 그 정당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성이 높아진 결과를 뒤집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복 절차 5가지 중에서 사실 실무상으로 봤을 때 그나마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절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이 2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아서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처음 이제 고소할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경찰에 불송치 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라도 신속하게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조력을 받아서 이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고 나서 이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해서 불복을 하게 되시면 사실상 남아있는 절차는 항고 절차 하나밖에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제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고소를 혼자서 진행을 하셨다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니까 이제 비로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사건을 맡겨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초반에 빨리 찾아오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피해자로서 내가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신다면 우선 내 사건 자체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인지 상담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고소 처음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